생리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장 분자 상호작용이라고 제목 지어진 차트로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네요. 분자와 결합, 비공유 결합의 상호작용, 단백질 상호작용이라는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요. 제일 위에 보게 되면은 러시아 과학자인 오파린, 그 다음에 영국의 과학자인 홀게인에 의한 실험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수소, 물, 암모니아,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시 지구 대기로부터 생명체가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이 가설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기원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오파린과 할데인과 오파린의 가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타내었듯이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러이러한 가설을 만드는 것이죠. 원시 대기의 이런 것들이 번개, 자외선, 열과 같은 에너지를 통해서 간단한 형태의 유기물로 합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원시 대기에는 산소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새롭게 합성된 유기물들은 산소를 통해서 일어나는 산화 반응에 관여를 못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과는 또 다른 형태의 유기체와 비슷한 과세르베이트라고 하는 막 구조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이것이 원시적인 최초의 세포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쓰였습니다. 그 다음 교과서 내용 보면은, 그 다음에 1953년에 당시에 23살의 과학자인 밀러는 이 원시 지구 대기와 유사한 실험실 조건을 만들어서 강력한 전기 섬광을 주기적으로 방전시킴으로 해서 번개를 만들어 보이는 실험을 통해서 이 가설을 검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하였고요. 이런 단순한 실험의 결과는 비생물적인 무기정구체로부터 생명체와 연관성이 있는 아미노산인 유기화물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러한 밀러의 실험은 생물학의 거대한 신비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시도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밀러와 유리의 실험이라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대학원생이었던 유리, 이 사람이 밀러와 함께 할데인 오파린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함으로 해서 이 실험의 결과로서 1934년에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와 연관된 그림은 왼쪽에 제시하였습니다. 자, 2장에서의 연속 문제는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보충제라는 표현을 쓰네요. 근육 정강시키고 체중을 줄이자,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심장병을 예방하자, 혈당을 안정화시키자, 이런 기적과 같은 물질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판매되고 있는 보충제, 이게 바로 크롬 피콜린산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 보충제가 정말 그러한 효과가 있고 또 안전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고, 하나의 예로서 대학 미식축구의 하프백인 스탠이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런 운동선수들이니까 이런 광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먼저 나오는 것이 1. 분자의 결합입니다. 분자의 결합. 자, 교과서의 두 번째 줄 보면은 탄소, 수소, 산소, 이것이 인체의 90% 이상을 구성합니다. 즉 우리 몸은 산소, 수소, 탄소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8개의 추가 원소들은 필수 원소, 주요 필수 원소에 속한다. 또 그 위에 한 미량 원소 한 19가지 정도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들이다. 굉장히 심플하죠. 어떻게 보면은. 1-1 대부분의 생체 분자들은 방금 언급했듯이 이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를 가지고 있는 분자를 우리가 유기분자, Organic Molecule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동물이나 식물에만 존재하거나 유래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체에 존재하는 유기분자를 생체분자라고 부르고요. 네 가지 주요한 종류,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그리고 핵산이 포함되고 있고, 언급하였듯이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에너지 생산과 연관이 되어 있다. 마지막에 핵산은 DNA, RNA, ATP, 그 다음 사이클릭 AMP와 같은 이런 물질을 구성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들은 유전자 혹은 에너지 운반, 화폐, 에너지 화폐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마지막에 사이클릭 AMP는 대사 조절에 아주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각각의 생체 분자들은 특징적인 구성과 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지방입니다. 리피드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또 탄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죠. 주요 원소가 탄소, 수소입니다. 2-1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및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비율이 CHO가 1:2:1로 1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과 뉴클레오타이드는 탄소, 수소, 산소에 추가로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생체 분자들이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백질의 기본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에는 황을 포함하는 두 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다. 여러분 생화학 시간에 메사이온이라든지 시스테인이 황을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임을 배웠을 것입니다. 모든 생체 분자들이 순수하게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복합 단백질, 이것은 단백질 분자에 다른 종류의 생체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에 지질이 결합되어 있다면 우리가 지질 단백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지질 단백질은 세포막과 혈액에 존재하며 콜레스테롤과 같은 분자들을 운반하는 운반체의 기능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당이 붙어있는 당화된 분자는 탄수화물이 결합되어 있는 분자를 나타낸다. 그래서 단백질에 탄수화물이 결합이 되면은 당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에 탄수화물이 결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지질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테라그래프 많은 생체 분자들은 반복되는 단위로 이루어진 폴리머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글리코젠이나 녹말은 포도당 중합체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네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서 나타난 2-1 하나씩 여러분 생화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한번 재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질의 생화학적인 조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조금 전에 교과서에서 언급했듯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이제 글리세롤 백본이죠. 지질 형성 보기에는 각각의 탄소가 가운데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각각의 우리가 지방산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지질의 중요한 특징은 비극성이죠.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그래서 지질은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지방은 상온에서 고체이며 대부분 동물성이고요.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이며 대부분 식물성입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요, 지방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팔미트산, 올레산, 리놀렌산 이렇게 되어 있죠.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생화학 시간에 잘 배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자, 팔미트산을 가만히 보세요. 보면은 가운데 전부 탄소로만 쫙 되어 있죠. 탄소로만 쭉 되어 있고, 맨 끝에 이제 OH 그룹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즉 대부분이 이제 탄소 고리에 수소가 붙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밑에 있는 올레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위에 있는 8m산은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전부 다 단일 결합입니다. 그에 비해서 올레산은 가운데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하나 있죠. 이 이중결합에서는 각각의 탄소가 한 개씩의 수소와 결합이 해리되면서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리롤렌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중 결합이 하나, 둘, 세 개가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이중 결합이 있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지방은 우리가 크게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눈다. 포화지방은 8m 산처럼 전부 다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불포화지방산은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단일 불포화, 두 개 이상을 가진 경우를 다중 불포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러한 지방산이 지질을 형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이죠. 글리세롤은 3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분자입니다. 자, 박스 안에 가운데 탄소, 탄소, 탄소가 있죠. 여기 보니까 이 글리세롤에는 지방산이 하나, 둘, 세 개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붙어 있는 것을 모노글리세라이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개 붙어 있는 것은 D죠. 다이 혹은 디글리세라이드. 세 개니까 트리가 되겠죠. 트리글리세라이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트리글리세롤 중성지방 이렇게 표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림은, 아래에 있는 그림은 지질의 생화학적 조성 중에서 지질 관련 분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질에 추가로 이 분주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지질 관련 분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 자, 아이코사노이드라고 하는 거, 이 프로스타글란딘 계열 물질들을 전부 다 아이코사노이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라키도닉 애시드가 이것이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프로스타글란딘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교과서에 있듯이 아이코사노이드는 변화된 20개의 탄소를 가진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쪽에 완전한 부분 혹은 부분적인,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탄소 환 꼬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거기 노랗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꼬리를 중심으로 두 개의 긴 꼬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아이코사노이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건 우리 생체 분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아이코사노이드는 트롬복산, 류코트리엔, 천식을 유발하기도 하죠. 프로스타글란딘, 우리 교과서에 있는 E2 같은 경우에 특히 염증을 유발하는 이런 물질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생리적인 기능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 스테로이드. 자, 스테로이드는 4개의 고리를 가진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4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끝거짐이 다 탄소를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콜레스테롤이 코티졸이라고 하는 걸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인체에 있는 스테로이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인체 기능에 꼭 필요한 콜레스테롤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과다하게 많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보여주는 그림은 뭘까요? 조금 전에 이제 글리세롤에는 3개의 지방산이 포함되어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 경우에는 하나의 탄소에 지방산이 없는 대신에 인산기가 들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처럼 인산기가 지방산 자리를 대체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인지질 이런 표현을 쓰고, 이것도 생체 내에서 중요한 분자로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탄수화물을 보여주고 있네요. 탄수화물은 굉장히 풍부한 생체 분자입니다. 탄수화물, 탄수를 의미한다 그랬죠. 요새에서 언급했듯이 항상 탄소 1개, 수소 2개, 산소 1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탄소에 대해서 2개의 수소와 1개의 산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당류, 하나의 당이죠. 이 당류는 당이 2개 붙은 거고요. 그 다음 복잡한 중합체인 다당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당류를 먼저 한번 볼까요? 단당류는 가장 단순한 당의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단당류는 복잡한 탄수화물의 기초 단위입니다. 리보스처럼 5개의 탄소를 갖거나 혹은 6개 탄소를 갖는, 보당 같은 경우는 6개의 탄소를 가집니다. 그래서 5탄당 또는 6탄당이 단순당으로서 단당류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자, 5탄당을 보게 되면요, 리보스, 그 다음에 디옥시리보스가 되어 있죠. 자, 디옥시리보스하고 리보스 차이점은 뭐라 그랬죠? 뭐라고 알고 계시죠?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리보스 같은 경우에는 RNA의 주요 골격이 되겠고, 디옥시리보스, 디옥신이니까 DNA가 되겠죠. DNA를 근간으로 하는데 필요한 오탄당입니다. 자, 이러한 당들이 이제 서로 만나게 되면은 이당류, 단당류가 된다는 것이, 다당류가 된다는 것이죠. 그 옆에 있는 6탄당은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각각의 꺾임은 탄소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으로부터 산소 옆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과당의 경우에는 왼쪽 위에 보면은 HOCH2, 여기 탄소가 하나 더 붙어 있죠. 오각형처럼 되어 있지만은 탄소가 6개짜리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완벽한 6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차이점이 뭘까요? 역시 6개의 환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는 산소로 되어 있고, 산소 바로 옆에 있는 탄소는 과당처럼 탄소를 하나 더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갈락토스는 오른쪽에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죠. 자,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포도당과 갈락토스는 수산기의 공간적 배열만 다르다. 수산기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만 다르지 기본적인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당류라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 이당류요. 이당류는 또 다른 단당류의 포당이 결합이 된 것을 우리가 이당류라고 합니다. 기본은 포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탕이라고 하는 거, 슈가라고 표현된 것은 포도당 한 분자와 과당 한 분자가 포함이 된 것을 우리가 설탕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메가당 같은 경우에는 포당만 2개 구성되어 있는 이당류를 메가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젖당은 갈락토스라고 하는 당과 포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젖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탕, 메가당, 젖당 전부 다 동동적으로 포당을 가지고 있죠. 메가당 같은 경우는 포당이 2개고요. 설탕은 하나의 포당 대신 과당이, 젖당은 하나의 포당 대신 갈락토스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다당류로 가게 되면은, 다당류는 이러한 포도당 중합체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세포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포도당이 다당류로 저당이 되는 것이죠. 이 보면 이제 하나의 동물과 식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동물 같은 경우에 키틴 같은 경우에는 척추동물, 사람과 같은 척추동물에는 없고요. 사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글리코젠이죠. 자, 글리코젠이 밑에 보게 되면은 포당이 쫙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일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가운데 있는 포당에는 또 다른 포당들이 연결되어 있죠. 브랜치, 가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로 보게 되면은 셀룰로즈. 자, 인간은 셀룰로즈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셀룰로즈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런 말이 있죠. 매우 불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셀룰로즈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이 셀룰로즈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지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죠. 왜? 이 엄청난 셀룰로즈가 전부 다 우리가 분해해서 당을 만든다면 우리 몸은 당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녹말 구조가 있고요. 또 효모와 세균들은 덱스트란이라고 하는 다당류를 만든다는 것을 요아스에서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녹말과 글리코젠이 분해되면 메가당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한다. 이것들도 세화 시간에 일부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다음은 단백질로 갑니다. 단백질. 자, 단백질은 아시다시피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고분자입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요, 모든 아미노산은 동일 탄소에, 자, 가운데 그림이 있죠? 가운데 탄소가 있어요. 그죠? 탄소에. 하나의 수소, 그 다음에 하나의 아미노기, 자, H 있고요. 아미노기가 NH2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니까 COOH가 있죠. COOH를 카복실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밑에 보면 가운데 R이 있죠. 작용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똑같지만은 R에 뭐가 와서 붙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미노기에 질소가 있다는 거, 아미노기, 그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체 내에 질소를 공급해주는, 단백질로부터 우리가 질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인체에 질소를 공급해주는 주요 어떤 근원이 바로 아미노산에서 온다, 이런 말이고요. 좀 전에 언급했듯이 작용기라고 하는 것은 크기, 모양, 수소 결합을 하는 정도, 그리고 이온이 되는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R이 와서 분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특징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20개의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 자연계에 주로 발견되며, 인체는 20개의 아미노산 중에서 9개를 제외하고 우리 스스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9개는 우리가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이어트를 통해서 섭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한번 볼까요? 아르지닌, 아스파르트산, 시스테인, 아까 시스테인은 황이 있다고 그랬죠. 글루탐산, 글루타민, 글라이신, 트립토판, 타이로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 수는 없는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백질 구성 요소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두 개의 아미노산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니까 아미노산, 알기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아미노산은 암모니아기에 H를 붉게 표현해 놓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아미노산은 카복실기에 있는 하이드록실기 OH를 붉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가 결합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카복실기에 있는 OH와 암모니아기에 있는 아미노기에 있는 산소가 만나서 H2O 물을 만들어내죠. 물을 만들어내면서 이 두 개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결합을 우리가 펩타이드 본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펩타이드 결합은 한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카복실기 사이에 생성되며 이 과정에서 한 분자의 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정확 시간에 이 아미노산이 일렬로 쭉 배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1차 구조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1차 구조. 이것이 2차 구조 같은 경우에는 회전적으로 꼬이거나 병풍처럼 겹쳐 있는 것을 우리가 2차 구조라고 그러고요. 3차 구조는 2차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다시 모여서 3차원적인 모양으로 형성된 것을 의미하고요. 4차 결합은 서로 다른 3차 결합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2개 이상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을 4차 구조라고 합니다. 이 4차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단백질들은 전부 다 비공유 결합에 의해서 서로 형성이 되어 있죠. 우리 그림 교과서에서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인 4차 구조의 모습으로서 헤모글로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헤모글로빈은 4개의 구형 단백질이 서로 비공유 결합에 의해서 모임으로써 산소 운반을 위한 특화된 모습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클레오타이드와 핵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 앞에 것들은 에너지와 연관되지만 이거는 에너지와는 상관없지만은 정보를 준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에너지 화폐인 ATP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사이클릭 AMP 이야기했습니다. 신호전달의 중요한 분자라고 그랬어요. DNA와 R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 보니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거기 보니까 하늘색, 보라색,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합니다. 자, 위에 보니까 염기라고 되어 있어요. 염기. 그 다음 인산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 당이 있습니다. 당. 자, 우리 교과서에 의하면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산기가 있다. 그 다음에 5탄당 구조. 이 5탄당이 이제 디옥시냐, 옥시냐 따라가지고 RNA냐, DNA냐로 구분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소를 포함하는 염기라고 부르는 탄소, 질소, 고리 구조가 모인 거 지금 하늘색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하늘 속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NNN이 다수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그리면 이 세 가지의 각각이 또 뭘로 구분되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염기는 질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염기에 포함된 것이 퓨린, 그 다음에 피리미딘 두 가지로 크게 나옵니다. 좀 전에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소를 포함하는 염기라고 그랬고, 이 질소를 포함하는 염기는 퓨린과 피리미딘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퓨린은 2개의 고리를 가지는 것이고요. 피리미딘은 1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피리미딘은 시토신, 티민, 우라실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다시 또 종류가 나눠지고요. 퓨린은 아데닌, 구아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질소를 포함하는 염기는 총 5개고요. 그 중에서 2개의 고리를 가진 것을 퓨린이라고 그러고, 퓨린은 아데닌과 구아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에 비해서 1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피리미딘이라고 그러고, 시토신, 티민, 우라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당이 있다 그랬죠. 당. 자, 당을 보니까 리보스, 그 다음 디옥시리보스, 디옥시, 산소가 이탈되어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탄소에 붙어 있는 OH가 디옥시에서는 이탈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산기. 이런 것들이 각각 모여서 서로 다른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어낸다. 어떤 퓨린이 오느냐, 퓨린 중에서도 그 피리미드도 어떤 게 오느냐,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당은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핵산, 뉴클레오타이드 중합체라 되어 있어요. 이것은 유전정보 정상 전달 기능을 하고요.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는 타이드의 당은 다른 것에 의해서, 자,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당과 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당, 가운데 있는 당 사이를 인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당도 마찬가지죠. 인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위 끝을 5-말단, 아래쪽을 3-말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탄소가 5번째 탄소가 오픈되어 있느냐, 3번째 탄소가 오픈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를 붙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합하지 않은 인산을 지닌 말단을 5-말단, 그 다음에 결합하지 않은 당을 지닌 가닥의 말단을 3-말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 다음 밑에 보게 되면은 RNA와 DNA로 구성되는데요. RNA는 각각이 하나의 사슬로서 구성이 된 거,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DNA는 2개의 가닥으로 서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DNA 같은 경우에는 3-말단과 5-말단이 서로 거꾸로 연결되어 있죠. 자, 거기 보니까 가운데 티민이라고 하는 것과 아데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2개의 점선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니까 C, 시토신과 G는 뭐죠? 구아닌, 이거는 점선이 3개로 되어 있죠. 각각의 이중결합 혹은 삼중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의 결합, A와 T 사이에는 이중결합, 그 다음 G와 C 사이에는 삼중결합으로 되어 있다. 이거 우리가 염기쌍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오른쪽 위에 한 가닥의 염기는 다른 가닥의 염기의 수소와 결합을 형성하고, 이 수소 결합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중요한 규칙입니다. 퓨린이 피리미딘보다 크기가 크다는 공간적인 제한 때문에 DNA의 염기쌍은 항상 하나의 퓨린과 하나의 피리미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좀 전에 G와 C 사이에는 삼중결합, 이 결합이 바로 수소결합입니다. 그에 비해서 A는 T 혹은 U와 함께 이중수소결합을 형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구아닌과 시토신, 아데닌과 티민이 3중 이중수소결합을 형성한다 그랬죠. 아무래도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아데닌 티민 쌍보다는 구아닌 사이토신 염기쌍을 분리하는 데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이 우리 교과서에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